경제로그. 백년 전쟁은 정말 왕위 계승권 때문에 일어났을까? 흔히 백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간 왕위 계승권을 두고 벌인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샤를 4세가 아들 없이 사망하자 영국 에드워드 3세는 외삼촌의 왕위를 잇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영국 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프랑스는 샤를 4세의 조카 필리프 6세에게 왕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일 뿐 백년 전쟁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국 초기 왕가들은 프랑스 계통이었으며 한때는 프랑스 영토 반 이상을 소유할 정도로 프랑스 내 대규모 영주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영국과 영국을 대륙 밖으로 몰아내려는 프랑스는 백년 전쟁 이전에도 계속 갈등 관계였죠. 하지만 영국 왕의 잦은 전쟁 시도는 오히려 프랑스의 영토를 대거 넘겨주었고 백년 전쟁이 일어날 즈음 영국이 프랑스 내 소유한 영지는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기엔 지역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기엔의 보르도 지역은 유럽 최대의 와인 산지로서 보르도 와인은 유럽 전역을 휩쓸었는데요. 덕분에 영국은 와인 종주국으로 자리 잡고 와인 무역에서 거둔 관세는 모두 영국에 귀속되어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규모는 당시 프랑스 내 다른 모든 지역의 세금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을 정도였으니 프랑스는 기엔 지역의 소유권을 탐낼 수밖에 없었죠. 백년 전쟁의 도화선은 프랑스가 플랑드르 지역의 영국 상인들을 체포하고 상권을 빼앗으면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플랑드르는 프랑스의 모직물 공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대부분 영국으로부터 양모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당장 플랑드르로의 양모 수출을 금지시키는 경제적 압력을 가했고 프랑스는 기다려다는 듯이 영국 관할지인 기엔 지역을 프랑스로 회수함을 선포했는데요. 결국 프랑스의 플랑드르 점령은 호시탐탐 노리던 기엔을 차지하기 위한 미끼였고 이제 양국 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국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빌미 삼아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를 공격했습니다. 프랑스는 인구와 국력 면에서 영국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고 로마 교황청과 스코틀랜드도 프랑스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영국의 숙련된 용병들이 날리는 장궁의 위세가 프랑스의 중기병 기사단을 제압했는데요. 사실 영국은 양모와 와인의 관세를 담보로 이탈리아 길드 상인에게서 전쟁 자금을 마련해 1분당 수십 발을 날릴 수 있는 장궁과 용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이미 템플 기사단 와해와 대부업자 핍박 등으로 신용대부 체계가 무너진 상태였는데요. 결국 백년 전쟁의 첫 대결은 영국의 대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휴전을 가진 후 영국 헨리 5세가 재차 프랑스 공격에 나섰는데요. 프랑스 부르고뉴 공과 결탁하면서 프랑스 북부 영토도 영국의 차지가 되었고 이후 헨리 6세는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국왕을 자칭했습니다. 접전지 오를레앙에 프랑스의 운명이 걸린 이때 잔다르크가 등장해 프랑스 샤를 7세에게 왕위를 찾아주었습니다. 그 뒤 프랑스 내 기엔 지역까지 영토를 모두 되찾은 데는 20년이 걸렸는데요. 이는 프랑스 대상인인 자크케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신용이 낮았던 프랑스 국왕을 대신해 자크케르는 지중해 길드 상인에게 막대한 대출을 받았고 이 전쟁 자금으로 샤를 7세는 전력을 재정비해 마침내 영국을 프랑스에서 몰아냈습니다. 이렇게 하여 100년 넘게 걸쳐진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은 마무리되었는데요. 백년 전쟁은 단순히 왕위 계승권의 정통성을 다투기보다는 보르도의 와인 무역 관세 수입과 플랑드르의 양모 수입, 수출 등 경제적 문제로 촉발됐고요. 또한 백년 전쟁 1차, 2차의 결과는 전쟁 자금을 확보하는 신용 대부 능력에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결국 정치적 문제로 알려진 백년 전쟁이지만 그 원인과 결과에서 경제적 요소가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백년 전쟁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독자적인 국가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중세 봉건 시대를 벗어나 왕정 시대로 건너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